얘들아, 민족이 뭘까? 너네 한번 대답해봐. 우리 민족이 뭐지? 아, 단군의 자손, 한민족이라고? 그럼 고조선부터가 우리 민족이네? 그 전에는 우리 민족이 없었고,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창시하신 건가?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는 우리 민족이 맞는 거네? 자, 그럼 일본 사람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삼국시대 때 백제랑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했었잖아. 우리 민족 백제인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이랑 결혼도 하고 막 애도 낳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자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리고 고려 때 징기스칸 몽골군이 한반도에 쳐내려왔던 거 알지? 온 나라 막 불태우고 여자들 막 건드리고 그때 몽골군의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니야. 이 아이들은 우리 민족일까 아닐까? 굳이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요즘 유튜브에 한일 커플, 한미 커플 뭐 이런 국제 결혼 커플들 엄청 많던데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우리 민족이야 아니야? 자 봐봐. 처음엔 외국인의 피가 50% 섞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25%, 그 다음에도 애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12.5%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몇 퍼센트부터가 우리 민족이야? 아니면 아예 외국인 남녀가 한국에 정착해서 낳은 아이는? 얘는 생긴 건 100% 외국인인데 한국말밖에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죄다 한국인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 민족이야 아니야? 자 대답을 해봐.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 못해.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야. 실체가 있었으면 대답을 했을 거야. 하지만 민족은 허상이야. 민족 같은 거는 없어. 민족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끝? 뭐야 이게? 너네 이 정의 안 이상해? 일단 일정한 지역이라는 게 뭐야? 뭐 압록강 두만강 라인 이하는 일정한 지역이야? 왜? 그 경계선을 누가 정한 건데? 압록강 이남이 일정한 지역이면 압록강 이북은 일정하지 않은 지역이야? 그럼 만주는? 조선족들은? 뭐 어쨌든 우리 민족은 아닌 거네? 그럼 고구려는 뭐야? 과거에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뻗었었잖아. 그때 고구려에서 태어난 후예들은? 이 사람들 지금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살고 있지 않겠어? 아니 우리 민족 고구려인데 저 중국인들 우리 민족 맞네. 그럼 발해의 후예들은? 이거 다 이상하지 않아? 민족의 정의, 일정한 지역에서 이것 봐, 시작부터 일정한 지역조차 정확하지가 않아. 일정한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뭐?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니 공동생활이 또 뭐야? 인종이나 국가가 일치하는 것도 아닌 그 공동생활, 그게 뭐지? 역시 공동생활이라는 범위조차 확정하기 어려워. 그리고 뭐?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그럼 영어,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같은 민족이야? 문화상의 공통성이라? 그럼 케이팝 듣는 동남아시아 여자애들도 점점 우리 민족이 되고 있는 거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노자들은? 미국 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 베트남 며느리는? 이들의 자녀들은? 이거 다 뭔데? 그래, 민족이라는 건 없어. 하물며 단일 민족? 단일민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민족이라는 건 완벽한 허상이야. 인류는 계속 변화하고 움직이고 오랜 세월을 두고 섞이고 또 섞여. 이걸 누가 무슨 기준으로 니네 민족, 우리 민족 줄을 꺼대고 정의할 수가 있겠어? 결국 민족 같은 건 없어. 너도 설명하지 못하고 나도 설명하지 못해. 그리고 잘 생각해봐. 민족이라는 게 실제로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단일민족이 좋은 거라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은 위대한 단일민족이고 미국은 잡탕 짬뽕 민족이잖아. 근데 왜 미국이 더 잘 살아? 왜냐하면 그만큼 민족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기 때문이지. 내 눈에는 오히려 민족을 막 내세우는 나라일수록 더 주제 파악 못하고 못 살기가 쉬운 것 같구만. 사실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만큼 폐쇄적이고 불통스러운 환상의 집단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윤서인강 1강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야. 진실의 한국사를 맞이하려면 이 민족주의의 허상부터 깨야 하는 거야. 지금 한국인들은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는 민족이라는 허상의 개념을 너무나 신주딴지처럼 떠받들고 있어. 뭐 우리 민족의 민족사적 과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꿈에도 그리던 민족 해방을 맞이하여 민족의 염원인 민족 이런 게 다 교과서부터 나오는 말들이야. 민족은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쓰이는 일상적인 말이 됐어.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한반도 사람들이 그놈의 민족 타령을 하게 됐을까? 이 민족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생겨났는지 알아? 원래부터 한반도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땡, 없었어. 이 민족이라는 단어 되게 최근에 생긴 거야. 민족은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그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단어야. 민족도 사실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이후에 우리보다 먼저 이 민족주의를 엄청 드라이브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 전쟁의 원동력이 바로 이 민족주의야. 대일본 민족은 위대하다. 민족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민족이라는 말에는 무시무시한 집단주의가 들어가기 쉽고 굉장히 폐쇄적인 불합리와 비과학, 개인의 말살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 형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구한말 청일전쟁 이후에 민비 시해 사건과 가보 내각의 강제적인 단발령 시행에 반발해서 그때 조선의 유생들이 친일 내각의 타도와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었거든. 이 의병들 중에 충청도 지방의 양반 유생들이 엄청 많았어. 양반들은 일본을 되게 싫어했거든. 그 이유는 첫 번째, 일본이 수백 년 조선 계급 사회의 맨 꼭대기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본인들의 기득권을 마구 빼앗아 가니까. 이거 얼마나 빡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알아? 본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중국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이 두 번째를 잘 몰라. 양반들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거야. 이때 독립운동을 했던 양반들이 무슨 지금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독립운동을 했는 줄 알아?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도 개념 자체도 없었어. 그냥 본인들의 양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중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야. 이걸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 잘 들어봐. 당시 의병장 중에서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 유인석 부대 산하에는 김백선이랑 안승우라는 장수가 있었거든. 김백선은 쌍놈 출신이고 안승우는 양반 출신이었어. 어느 날 김백선의 부대가 남한강 상류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 진지를 공격했는데, 이때 지원군이 제때 오지 않아서 엄청 패퇴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지원군을 보내주기로 했던 안승우한테 달려가서 왜 제때 지원군 안 보내줬냐고 엄청 거세게 항의를 했단 말이야. 왜 지원군 안 보내줬어? 너 때문에 졌잖아.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본 총대장 유인석은 바로 김백선을 끌어내서 목을 쳐버렸다고. 왜 쳤냐고? 쌍놈 주제. 어딜 감히 양반한테 대들었기 때문이야. 이 사건 이후에 유인석의 의병대는 완전히 사기를 잃고 와해돼 버렸어. 지금 유인석이라는 사람은 대단했던 의병장이자 멋진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도 받고 추앙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진짜로 웃긴 거야. 유인석의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은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중국을 하늘같이 섬기는 마음이었는데, 한국인들은 이걸 전혀 몰라. 유인석은 제천 의병 이후에 국군이 급격하게 줄자 저기 연해주로 망명을 갖고, 거기서 1911년 당시 중국의 신해혁명을 이끈 순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의 심리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 신해혁명은 기존의 청나라를 끝내고 중화민국이라는 거대한 근대 국가를 성립시킨 중국의 근대화 혁명이었잖아. 하지만 신해혁명을 이끈 순원과 그를 이은 장개석은 모두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중국은 공산국가의 길로 가게 되지만, 암튼 신해혁명 당시에는 뭔가 중국 전체에 순원으로 인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단 말이야. 유인석은 그게 너무 기대됐던 거야. 중국이 다시 청나라처럼 훌륭한 왕권 국가로 돌아가기를, 그걸 기대했던 거라고. 그래서 순원을 엄청 찬양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 그 내용은 중국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우리 같은 작은 나라 조선이 덩달아 잘 따라갈 수 있사옵니다, 이런 거였지. 이 사람은 중국을 대중화라고 했고 조선을 소중화라고 했어. 지금 문씨가 중국을 대국이라고 칭하고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대중화의 부흥 여부에 우리 같은 소중화의 운명도 달려있어옵니다. 제발 과거 중국의 전통을 화려하게 부활시키소서. 대국이시여. 근데 유인석의 이런 기대는 결국 어떻게 돼? 반대로 되잖아. 그때 순원은 유인석의 기대와는 달리 청나라로 돌아가긴커녕 그 반대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 이에 충격을 받은 유인석은 시름시름 앓다가 타지에서 결국 죽어. 유인석은 중국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꿈꿨어. 그 말은 조선 역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꿈꿨단 얘기야. 중화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야. 중국이시여, 과거 청나라처럼 세계의 중심이 다시 되십시오. 우리 조선은 신화된 도리로 대국을 다시 잘 섬기겠사옵니다. 이 구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당시 보편적 조선 양반들의 시각이었다니까. 조선 성리학의 적통인 유인석이가 보는 질서는 중국이 무조건 세계의 중심인 매우 전근대적인 세계관이었어. 그래서 결국 이들의 독립운동이란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중화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중국을 향한 깊은 충성심, 그게 근본이었다고. 일본에 의해서 민비가 죽고 단발령 같은 개혁이 시작되자 신체 발부가 수지부모였던 당시 양반들이 이걸 어떻게 견뎠겠어.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야.
유교적인 신분 질서와 중국에 대한 사대, 그리고 조선의 전통을 사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지어 전투 중인데도 양반과 상놈의 수직적 계급을 우선하기 위해 김백선의 목을 친 거지. 자, 생각해보자. 유인석 같은 조선의 양반들에게 민족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멋이라, 민족,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라고. 예끼네 이놈. 저런 천한 쌍놈들이랑 우리 같은 양반이 다 같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내 이놈을 당장 끌어내서 매우 쳐라. 뭐 이러지 않았겠어? 조선인들한테 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노예를 부렸겠어? 당시 기득권들의 머릿속에는 민족 같은 거 1도 없었어. 민족은 조선시대 이후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야. 그것도 일본에서 넘어온 개념. 1888년에 일본에서 만들어낸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반도에 넘어와서 일제시대 직전인 1907년에야 처음으로 황성신문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 이 당시 나왔던 민족주의는 서양의 내셔널리즘이랑 좀 비슷한 건데, 말하자면 서양에서 기존의 중세 왕권이 무너지면서 전 근대적인 위계 질서들이 마구 무너졌을 거 아니야. 그때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이후에 과학혁명, 종교개혁, 뭐 대항해 시대 같은 게 줄줄이 이어지면서 그때 나온 게 민족 개념이야. 서양에도 그전에는 민족 같은 게 어딨어? 그냥 다 왕의 백성들이지. 당시 서구인들이 왕권에서 벗어나면서 필요에 의해 새롭게 찾은 연대감과 동질감들을 뭔가 상상 속의 공동체로 표현한 단어. 이게 바로 민족이다. 민족은 한반도의 조선 왕조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조선도 왕의 나라였잖아. 지독한 신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에게 민족 같은 개념이 어디에 있겠어? 그러다 구한말에 왕권이 흔들리고 조선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백성들에게 그때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반도에 매력적으로 자리 잡았던 게 아닌가 싶다. 이후에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랑 애국심을 크게 부각시켰고, 그때는 국민통합 측면에서 이게 꽤 긍정적인 면도 많아서 이 대한민국이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해왔던 것인데, 결국 이게 이제는 이렇게 역효과가 나네. 오히려 민족주의가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네. 다시 말하지만 민족은 허상이야. 똑같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들도 각각 그 개념은 다 달라. 뭐 어차피 상상이니까 그냥 지금 집권 세력이 쓰기 좋게, 본인들이 집권하기에 유리하게 이리저리 포장해서 쓰이는 게 바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야. 이러다가 이 민족주의가 나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져. 히틀러가 세계적인 분탕을 치던 그 에너지도 게르만 민족주의였고, 일본의 2차 대전 막장짓의 에너지도 결국 이 민족주의였어.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집단들은 이 민족주의를 종종 동원해. 왜냐하면 집단이 단합하고 같이 분노하고 여기서 폭력성까지 띠게 만드는데 이 민족주의만큼 쓰기 좋은 정신적인 에너지는 없거든. 민족주의에는 합리적인 사고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비과학이랑도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워. 그래서 뒤늦게 생겨난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전 조선의 미개함, 샤머니즘, 풍수지리 이딴 것들이랑 자꾸 갖다 붙는 거야.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땅에 마치 인간의 신체처럼 뼈가 있고 핏줄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조선은 한반도에 있는 산맥들을 무슨 인간의 족보처럼 쭉 서열을 세워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따르고 그랬어. 아직도 무슨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이니 뭐니, 태백산맥을 우리 민족의 근본이니 뭐니, 이런 미개한 조선의 관습들을 민족주의가 적극적으로 갖다 썼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무슨 초등학교 교과마다 산 이름이 다 나오고 뭐 전기를 받아서 어쩌네 저쩌네, 아직도 이러고 자빠져 있는 게 얼마나 웃기노. 이중관의 택리지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세는 노인형의 자세로서 서쪽을 향하여 얼굴을 열고 열심히 읍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그랬어. 읍이 뭐야? 막 읍소하는 거, 절하는 거잖아. 이 땅은 태생 자체가 중국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 이거야. 조선은 천리를 흐르는 물과 백리에 이르는 들판이 없는 아주 작은 땅이 옵니다. 따라서 감히 대륙에 진출하는 위인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은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중국을 향한 충신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나라이옵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소중화 개념이라고.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족주의가 중국을 향한 사대와 일본을 향한 끝모를 반일이 어우러져 있는 거야. 문씨가 중국 가서 그랬잖아. 대국이시여 부흥하소서, 우리 작은 나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족은 그 자체로는 구한말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지만 그 서술 방식은 조선 왕조가 즐겨 쓰던 사대주의의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있다. 조선 양반들의 작은 시족 개념을 현대 국가로 그대로 확장시킨 게 지금의 한국인들이 말하는 민족이야. 따라서 이 민족주의와 이 식민 지배에 대한 증오는 상호 적대적인 의존 관계야.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도 점점 더 강해져. 주적을 키우면 키울수록 본인들의 성역도 공고해지는 방식. 이러면서 원래 서양에서 발생했던 근대 국가 성립을 위한 그 건전한 국민 통합의 민족주의 개념은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 반일 종족주의는 현실을 부정하고 집단주의 파시즘으로 발달하고 결국 어렵게 세웠던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의 해체까지 노리고 있는 형태로 발전된 셈이다. 오늘 강연 요약 1. 민족은 허상이다. 2. 민족주의는 현실 부정과 자기의 밑도 끝도 없는 망상으로 이어지면서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3. 이 민족주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역사의 진실이 보인다. 4. 진실의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